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실장이 공무원들로부터 취합했다는 형 이재선 씨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진술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과연 2012년 성남시 공무원들은 당시 시장님의 형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진술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당시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 8명이 형 이재선 씨에 대해서 진술을 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탄천 청소를 시키겠다 등등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형인 이재선 씨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공무원들은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선 씨가 당신 간첩이야 등 황당한 이야기를 자주 하며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해 보였음.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 판명 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조치까지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진술서에 썼다라는 겁니다. 이 진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당시에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견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소속 전문의가 대면을 하지 않고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재선 씨의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의 전부는 공무원들이 만들었던 그 진술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는 겁니다. 박수윤 차장.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봐라, 이게 형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증거다라는 내용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무슨 공무원들이 형을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고 그거를 바탕으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진단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것 자체가 뭔가 압박이다. 서로 같은 내용을 보고 공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공무원들 8명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재선 씨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죠. 이재선 씨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4월 초에 작성한 것들입니다. 그걸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선 씨 측에서는 아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진술서를 쓰느냐. 아까 보시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판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든가 정신 이상이 있는지 판명을 해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미 이 7, 8급 공무원들, 대부분 7, 8급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혹시 위에서 시키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취합이 된 게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1월에서 3월까지 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4월 초에 다 작성을 한 거죠. 그건 역시 이때 작성을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가서 이렇게 쓴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성남시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강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씨 측에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재선 씨가 너무 공무원들을 많이 괴롭혔다. 보면 그 전화로 시에 21개 부처에 무려 58건의 민원을 제기했고요. 예. 그리고 시청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도 무려 87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시장 비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지금 팽팽한 상황인데 변한문 변호사님, 벌써 12월 13일, 이달 13일이 6.13 지방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검찰이 뭔가 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아마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의 지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강제 입원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선 씨의 행동이 그 기간에만 집중돼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취임을 하고 이제 모라토리엄 성남에 대한 그 부채가 많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이재선 씨는 그 당시에도 아니 판교에서 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모라토리엄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계산법이다. 내가 회계사니까 내가 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도 이런 공방은 계속 있었는데 2012년 1월부터 4월 사이, 그러니까 두세 달 초에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진술을 냈다라는 것, 거기에 이제 검찰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씨의 행동 자체는 20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그런 이렇게 민원 제기라든가 예.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왜 특정 기관의 특정 공무원들이 특정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을 일괄해서 냈느냐.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강제입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마련을 해라. 그걸 통해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군요. 이제 13일 이전에 검찰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린다는 건데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돼서도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돌아온 홍준표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자기 살려고 그 문제라고 했어요. 그 문제. 영어로 하면 that problem입니까? 더 프라블럼입니까?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보고 좌파들은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요. 정작 사건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던 나는 침묵하고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쓱 숟가락을 얹죠. 부모 입장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정아 대변인,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뭔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도 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검찰 수사 진행되고 나면서 그 문준용 씨,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 아들 특혜 취업 문제 의혹에 관해서 그 의견을 제기하죠. 허위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야 그 다음에 해경림 씨가 얘기한 게 그 진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건에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재명 지사 문준용 씨 건을 가지고 본인의 사건을 소위 뭐 엿바꿔 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했죠. 이 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지적을 한 거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숟가락을 하나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나는 그 문준용 씨 특혜 취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그 얘기를 선거 때 얘기하라고 했는데 가족에 관한 건 얘기를 안 했는데 야, 나는 안 건드렸는데 어떻게 니들끼리 건드냐. 뭐 어떻게 이거예요. 좌파 이 사람들은 예. 그 이제 와서 또 그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재명 지사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숟가락 얹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왜 하필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셨나라는 데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30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 같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 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이 경기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물에 안 젖고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남시 전시경강센터의 진단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냐. 이것 자체가 뭔가 압박이다. 서로 같은 내용을 보고 공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공무원들 8명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재선 씨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죠. 이재선 씨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4월 초에 작성한 것들입니다. 그걸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선 씨 측에서는 아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진술서를 쓰느냐. 아까 보시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판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든가 정신 이상이 있는지 판명을 해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미 이 7, 8급 공무원들 대부분 7, 8급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혹시 위에서 시키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취합이 된 게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1월에서 3월까지 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4월 초에 다 작성을 한 거죠. 그건 역시 이때 작성을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가서 이렇게 쓴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성남시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강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씨 측에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재선 씨가 너무 공무원들을 많이 괴롭혔다. 보면 그 전화로 시에 21개 부처에 무려 58건의 민원을 제기했고요. 예. 그리고 시청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도 무려 87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시장 비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지금 팽팽한 상황인데 변한문 변호사님 벌써 12월 13일 이달 13일이 6.13 지방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검찰이 뭔가 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아마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의 지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강제 입원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선 씨의 행동이 그 기간에만 집중돼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취임을 하고 이제 모라토리엄 성남에 대한 그 부채가 많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이재선 씨는 그 당시에도 아니 판교에서 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모라토리엄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계산법이다. 내가 회계사니까 내가 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도 이런 공방은 계속 있었는데 2012년 1월부터 4월 사이, 그러니까 두세 달 초에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진술을 냈다는 것, 거기에 이제 검찰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씨의 행동 자체는 20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그런 이렇게 민원 제기라든가 예.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왜 특정 기간에 특정 공무원들이 특정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을 일괄해서 냈느냐.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마련을 해라. 그걸 통해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군요. 이제 13일 이전에 검찰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린다는 건데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돼서도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돌아온 홍준표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자기 살려고 그 문제라고 했어요. 그 문제. 영어로 하면 that problem입니까? 더 프라블럼입니까?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보고 좌파들은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요. 정작 사건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던 나는 침묵하고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쓱 숟가락을 얹죠. 부모 입장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정아 대변인,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뭔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도 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검찰 수사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서 그 문준용 씨,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 아들 특혜 취업 문제 의혹에 관해서 그 의견을 제기하죠. 허위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야 그 다음에 해경림 씨가 얘기한 게 그 진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건에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재명 지사 문준용 씨 건을 가지고 본인의 사건을 소위 뭐 엿바꿔 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했죠. 이 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지적을 한 거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숟가락을 하나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나는 그 문준용 씨 특혜 취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그 얘기를 선거 때 얘기하라고 했는데 가족에 관한 건 얘기를 안 했는데 야, 나는 안 건드렸는데 어떻게 니들끼리 건드냐고 어떻게 이거예요. 좌파 이 사람들은 예. 그 이제 와서 또 그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재명 지사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숟가락 얹은 것밖에 안 보이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왜 하필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셨나라는 데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30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 같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 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이 경기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물에 안 젖고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